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지방신문사에서 사진기자로 30년을 근무하다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아파트 숲과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은 도시 생활에 지쳐 하루빨리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아, 빨리 퇴직해서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짓고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사진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재난 현장, 사건 현장, 정치 현장까지 카메라 들고 전국을 다녔죠. 덕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강원도 정선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그 마을은 제가 취재차 들렀던 곳인데요. 푸른 산과 맑은 계곡,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꼭 이런 곳에서 살아야지. 그때부터 저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위한 자금을 차곡차곡 준비했죠. 아내 김미영은 처음에는 제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평생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정보를 모으고 시골 생활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촌한 사람들의 영상도 수없이 봤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 퇴직 축하 파티, 그리고 마지막 출근길까지. 모든 순간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퇴직금으로는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모아둔 돈과 아내의 적금까지 합쳐 2억 5천만 원의 자금이 모였죠. 그리고 신문사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월 142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정선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거죠. 아파트는 4억 2천만 원에 팔렸고 그중 일부는 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고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죠. 자녀들은 저희의 결정에 다소 놀라워했지만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거라면 해보세요.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가끔 놀러 갈게요. 이런 말들을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강원도 정선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800평 부지를 구입했고 거기에 30평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총 2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집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아담한 주택, 넓은 텃밭과 정원, 주변으로는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심었고 매일 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죠. 아내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저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여러 가지 농사 팁도 알려주셨죠. 도시에서 오셨으니 처음엔 힘드실 텐데 천천히 배우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도 차로 30분이 걸렸고 병원은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소금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그냥 양념 간장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일단 내일 읍내 나갈 때 사오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약을 타러 가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아야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진입로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여보, 아픈데 약국이 문을 닫았어요. 어떡하죠? 일단 진통제라도 먹고 내일 가봅시다. 이렇게 불편함이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가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자주 놀러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죠. 넷째는 문화생활의 부재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했지만 실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적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취미생활도 함께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활동이 어려웠죠. 정호 씨, 나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도 점차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집 관리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눈 치우기도 큰 일이었죠.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 아내를 위해서라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김 기자님, 마을 소식지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그저 부탁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죠.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는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할머니의 된장 담그는 비법,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귀농한 젊은 부부의 농사 도전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첫 소식지가 나오자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멋지게 실렸네요. 다음 호는 언제 나와요?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소식지 작업은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죠. 사진기자로서의 경험과 기술이 이곳에서도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소식지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과 디자인을 도와주었고 주민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도 함께했죠. 점차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지면서 아내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오늘 김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같이 가요. 소식지에 할머니의 레시피도 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소식지는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종이로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온라인 블로그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죠. 인근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서 저희 활동을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희 부부는 점차 마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가끔 도시 생활이 그립다고 말했죠.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작은 공간이 나왔는데 그곳을 임대해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을 소식지에 실었던 사진들을 전시하고 아내가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공간을 구상했죠. 임대료는 월 50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은 퇴직금과 저축금이 있어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죠. 갤러리 카페 산골 사진관을 오픈하고 첫 한 달은 손님이 거의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죠. 주말에는 인근 도시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꽤 붐비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이 시골에 있다니 놀랍네요.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갤러리 카페는 수익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목표와 활력을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러 읍내까지 다니며 열정을 보였고 저는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새로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카페 운영이 안정되면서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생활 방식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는 분당에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가 문화생활도 즐기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는 방식이었죠. 월세는 60만 원으로 부담이 되긴 했지만 아내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카페 수입이 월 150만 원 정도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골과 도시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서울에서 3주일은 정선에서 지내는 방식이었죠. 서울에 올라가면 딸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도시 생활의 장점을 누렸습니다. 정선에 돌아오면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마을 소식지도 계속 만들고 텃밭도 가꾸며 시골 생활의 여유를 즐겼죠. 이런 방식으로 도시와 시골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생활 패턴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정선을 오가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고 두 곳에서의 생활비도 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텃밭과 집을 비워두는 동안 관리 문제도 있었죠.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까지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전원 생활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 저희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로 인해 갈등이 많았지만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정호 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좋아요. 도시에서만 살 때는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여기서 찾았어요. 물론 아직도 불편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내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변화도 생겼습니다. 저희 갤러리 카페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관광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귀촌을 고민하는 도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김 선생님, 저희도 퇴직하면 이런 곳에 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 의료,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 도시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많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여유로운 시간,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 같은 것들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전원주택을 산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여전히 확실한 답은 없지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누구나 퇴직 후의 삶을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벽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희 부부는 아직도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고 가끔은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요즘은 마을 청년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작은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을 시작했고요. 이런 활동들이 저희에게 새로운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142만 원에 갤러리 카페 수입 150만 원, 그리고 마을 소식지 제작비 30만 원 정도를 합치면 월 322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비와 서울 원룸 월세, 그리고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크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미 65살인 저도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떨지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되 읍내나 작은 도시의 아파트를 얻어 겨울에는 그곳에서 지내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원주택에서 지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도 해결하고 계절에 따라 자연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고민들이 퇴직 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퇴직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런 만약에라는 생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퇴직 후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골 생활을 꿈꾸는 많은 도시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로망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항상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가족의 의견과 행복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텃밭의 푸른 채소들. 이런 것들이 주는 행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불편함과 타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 빠르게 달려온 삶이었기에 이제는 천천히 하지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 또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퇴직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오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퇴직 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남아 손주를 돌보는 친구, 해외로 떠난 친구,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 등 다양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그 모든 선택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호 씨,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오랜 친구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 점점 멀어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감정은 묘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도시가 그립지만 이제는 산골짜기의 작은 집이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과 시골 생활. 그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저에게는 의미 있는 도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또 다른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제 저녁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과 불편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 정말 별이 많네요. 그래, 이런 밤하늘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지. 그래도 와서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네, 힘든 점도 많지만 이렇게 함께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아내의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그 선택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하다. 퇴직금으로 전원주택을 산 것.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마을의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30년간 사진 기자로 쌓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갤러리 카페에서는 계절별 사진전을 준비 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선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이런 활동들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도시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겠죠. 저는 아직도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그 선택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텃밭의 푸른 채소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퇴직 후의 삶이고 그 속에서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텃밭에서 상추 좀 따올까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여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퇴직금으로 전원주택을 산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아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러 갑니다. 갤러리 카페 준비, 마을 소식지 편집, 텃밭 가꾸기. 이런 일상 속에서 저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겠죠. 저는 오늘도 그 여정을 즐겁게 걸어가려 합니다.